사실상 학창 시절은 학교라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추억들, 그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잖아요. 구루님 인싸로 또 소문난 분이고 유튜브 채널 보면은 또 이렇게 친구들의 장난 아니야. 관심과 애증을 동시에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봤는데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제 동생이 저 항상 놀리는 게 언니 친구 없잖아 이러면서 놀리는데 제가 네. 엄청 유튜브에서는 좀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은 친구가 많이 없고요. 그럼 그분들 연기자였나요? 섭외한 거예요? 친구는 아니고요. 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 왜냐면 제가 좀 변하게 된 변곡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4명 정도, 5명 정도 다녔는데요. 되게 각자 달랐어요. 지금도 보면은 서로 각자 하는 일 다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사회로 들어가는데 저는 문과, 한 친구는 이과, 한 친구는 체육, 한 친구는 연기, 한 친구는 미술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관심사도 다 다르고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애들끼리 어울려 다녔는데요.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다들 마이웨이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들 시선을 엄청 의식했어요. 특히 이제 제 몸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때 막 이게 소위 말하는 정상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을 때 되게 그 시선들이 엄청 폭력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이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또 화가 많은 애들이에요. 저랑 똑같이 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길거리에 쫙 나가면은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거나 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좀 그런 시선을 힘들어했고 지금은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누가 먼저 눈을 피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마주치면서 찡긋해주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피하는 편이었죠. 근데 제 친구가 3, 2, 1. 야 뭘 봐 이러는 거예요. 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어느 정도 체육으로 가는 친구인가요? 미술인가요? 누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들으란 듯이 야 저 기분 나쁘게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하고 찐친. 네.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야. 근데 막 시비를 거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막 하지 마 이러고 또 다른 친구는 독서실 같이 다녔는데 제가 이게 발소리가 좀 크니까 항상 친구를 잡고 들어가요. 조용히 가려고 갔는데 그래도 몸짓이 좀 있잖아요. 그죠. 걷는 움직임이 이렇게 들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렇게. 아씨 누구야? 누군 거야 이거. 네, 그런 아, 이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걔가 거기서 뭘 봐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야 진짜 막 멋있다. 나가요. 막 나간 애들이고 답이 없는데 사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 나가면은 그렇죠. 시선들 때문에. 근데 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해준 그런 느낌을 주게 한 제일 친한 친구들이고요. 되게 그런 걸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또 오글거려 하겠지만은 지금 껐을 수도 있어요. 네. 일시정지 지금 왜 가슴. 저래? 진짜 왜 저래?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슈퍼 인싸 아니면은 완전 슈퍼 아싸. 네. 둘밖에 없었어요. 반 안에서 우리 구루님은 좀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았는지, 좋았던 일이나 좀 어려웠던 일들이나.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말하신 대로 슈퍼 인싸여가지고 학생회장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뭐 장난이 아니야 여기는. 그때 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일반 학교에서 네네네네. 학생회장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친구들 만나면서 약간 세상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잘 지내긴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장애도 있겠지만 성적이랑 경쟁 때문에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고 경쟁 구도가 좀 생기니까 좀 힘들었던 건 있는데 사실 그래도 저희 학년 자체는 엄청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이 없어요.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없어서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분위기긴 한데요. 진짜 근데 공감돼요. 슈퍼 인싸 아니면 아싸라는 그쵸. 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를 그래. 쌓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나의 장애는 어떤 건지 설명해줄 준비, 그리고 애들이 못 받아들였을 때 어떡하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를 사귀면 되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마주했을 때는 나랑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장애인이네로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근데 그게 나랑 같은 반이네로 보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요거 하면은 조금 친구가 되는 것 같아라는 뭐 그런 과정이 있나요? 뭔가 그런 인간관계의 반전의 기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몇 개 있죠. 뭐 반장 선거에 나가서 뭔가 웃기는 공약들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까불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애 학생들에게는 묘하게 나를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어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비장애인 분들은 좀 새로운 지점이다. 학교 생활하면은 친구가 8할 정도라고 저는
놀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사실 선생님이거든요. 아 이하일 정도가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 왜냐면 저는 선생님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싸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기 그 파이터 현악이라고 그 이제 적응해야 돼요. 모범생들은 알지 못하는 선생님과의 그런 신경전과 선생님과의 의견 대립. 저는 아. 그걸 하려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특수학교인데도 선생님들이 장애 감수성이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각장애인 선생님인데도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RP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RP들은 그 성격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저는 그때 17살인데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수업 때 어떻게 싸울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좋은 선생님한테 너무 깍듯하게 잘하는 학생이었죠. 심부름도 해드리고 하지만 장애 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파이터가 됐거든요. 근데 특수학교인데도 이 정도인데 통합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더 장애 감수성이 없으신 분들 또는 선의에 의한 피해를 주시는 분,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구루님 어떠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가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리고 제가 얼굴에 티가 나요. 기분 나쁘면은. 오. 그래서 좀 다들 조심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음악 시간이었는데 저는 수행 포기를 못하게 했어요, 선생님이. 왜? 왜요? 음악인데? 그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 나가서 리코더를 부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리코더? 네, 리코더 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이랑 따라 할 수는 있었거든요. 오.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가려고 했는데 딱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 넌 안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전 열받죠, 당연히. 그때 4학년 때였는데도 열받았어요. 와.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저는 약간 성격이 욕심이 되게 많아서 오.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거든요. 와. 약간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근데 그분은 좀 그게 심해서 그분은 좀 남녀차별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다음 연도에도 그분 수업 때는 발표할 사람 없니? 제가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없네. 다음 아니 넘어가자. 왜 아이고, 투명 진짜로?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때는 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신명 갑시다. 아니 좋았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이거 제가 미치겠다. 가면 안 되고. 몇 년도 기억할 무슨 만한 학교예요? 가치가 맞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하고 네. 아예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으니까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봤자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한 방법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욕하고 막 이랬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 분이 제가 그때 말했으면 좀 나아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도 아마 장애 학생들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꾸역꾸역 이해를 해보자면 인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우는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까 수학여행 얘기 나왔을 때 말을 하려 했는데 네. 수학여행도 제가 사실 고1 수련회를 안 갔어요. 원래 제가 남들 하는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1 수련회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산이었고 심지어 텐트에 짠다는 거예요. 와. 텐트는 아니잖아요, 좀 아무리 진짜 생각해도. 아니죠. 네. 그래서 안 갔는데 저희 반도 아니셨고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다음에는 지우도 꼭 같이 가자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차별 중에 어떤 게 조금 크리티컬한가. 전 그 미묘한 차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 애들이 이렇게 다 모이고 학기 초에 우리 반에 홍윤이 있으니까 다들 도와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불편한 싫어요. 친구 그런 거 없이 우린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학기 시작할 때마다 그 얘기 듣는 게 나한테 쏠리고 시선 진짜 피곤하고 연예인 댕기고 인기 없는 연예인. 자, 오케이. 우리 학교 생활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거의 같이 학생들이 같이 돼요. 저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많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학부모회 이런 것도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참관 수업 이런 거 있으면 제일 많이 나가고 녹색 어머니회 이런 거 그냥 제일 녹색이야. 부르님에게도 부모님과 학교 생활 동안의 어떤 추억이랄까 경험담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욕하는 것 같지만 좀 방임이라고. 방임이라고? 네.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나대니까 좀 그만해라 이러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저를 그냥 엄청 많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게 좀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라 해야 되나?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내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애였는데 그리고 엄마는 엄청 싸우러 다니고 엄마도 좀 싸움 기질이 있어서 엄마가 저를 어린이집 보내고 싶으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만 나오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다 나가야 되는 건데 그치. 엄마가 그래서 당신 뭐라 했냐. 오. 우리 다 나가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동 수업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저를 빼놓고 간 거예요, 쌤이. 제가 그때 등교 거부를 했대요. 제가 5살인데 오. 안 갈래, 엄마 안 갈래,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쌤이 날 빼고 이동 수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엄마가 또 가 싸우고 이렇게 좀 싸우실 일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들어서는 이제 제가 너무 잘 나대니까 이제 방임주의로 키우시기 시작하셨고 제가 막 학생회장 한다 했을 때도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좀 도와주실 법도 한데 왜냐면 엄마 사인이 필요했거든요, 학생회장이 하려면. 맞아. 엄마 사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귀찮다고. 신경 쓸 거 많아지지.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나 학생회장 나갈 거다 하면서 사인해달라 막 울고불고 했던 기억도 있고 막상 하면 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되게 저를 그냥 방임주의로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키우셨던 분들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 또 입학할 때 엄청 신경을 쓰셨죠. 확실히 그게 있어요. 먼저 답사를 하셔야 돼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애가 다닐 수 있는지 먼저 맞아. 알아보시고 교장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비장애 학생들은 안 해도 되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죠. 부모님은 구루님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어디로 입학시킬까나 이런 거는 고민은 크게 안 하셨던. 그러니까 1년 늦게 가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쵸. 장애학생들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1년 늦게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셨어요. 1년 더 늦게 가냐 마냐는 제가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때 8살인데 약간 꼰대기질이 있어가지고 한 살 어린 애들한테 야소리 못 듣는다. 아. 그래서 1년 늦게 안 갔죠. 부르님에게 있어서 학교란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사실 학교를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수업 듣기도 싫고 해서 저는 진짜 매일 아침에 집 나가는 순간부터 집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안하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큰 활동이 통합학교에서 12년을 다닌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멋진 말을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대본을 보면서 오케이. 차별을 없애고 싶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저의 마음속에. 제일 필요한 게 전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장애인으로 본 친구들도 1년을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육하는 시절에 하지 못하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은 아마 사회에 나가서는 더 장애인을 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 번에도 저를 거쳐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했던 사회운동 중에 어쩌면 제일 큰 게 등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